이번 주 총 금액은 59만 3,3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35회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5월도 벌써 2주 차네요. 자,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되면서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여름휴가 계획 짜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해외로요? 해외로. 다들 어떠세요? 지금 뭐 거의 풀부킹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던데요. 진짜? 좀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직 아직. 없네요. 그럼 우리 넷다 그냥 열심히 책만 읽는 걸로? 저 휴가 갈 때는 빠지고 보내주나요? 저도 빠져도 되죠. 동일한 원칙을 세웁시다. 아하. 그냥 돌아가면서. 쉬시죠. 한 달을 쉬어요. 안 되겠다. 쉬는 걸로 합시다. 배태우 미꾸라지 선생의 말씀이었고요. 연 대표님 이번 주에는 59만 3,300원어치의 책을 사셨네요. 네. 자, 광현 PD가 소개 좀 해주세요. 총 33권 중 8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노지양 그리고 홍한별, 우리는 아름답게 어긋나지, 언어생활자들이 사랑한 말들의 세계, 올가 그레벤니크가 그리고 쓴 전쟁일기 우크라이나의 눈물, 들깨 이빨 나의 먹이, 케이트 쇼팽 편견의 문제, 샤오홍 가족이 아닌 사람, 라오서 이혼, 임선우 유령의 마음으로, 기쿠치간 외 7명이 쓴 간단한 죽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글 모음입니다. 이렇게 8권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저는 우리는 아름답게 어긋나지, 노지양 홍한별 님이 공저한 책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두 분 다 번역자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들을 번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노지양 님은 라디오 방송 작가로 일하다가 번역가가 되셨대요. 근데 이분이 번역한 책 중에 나쁜 페미니스트, 헝거, 트릭미러 저 다 재밌게 읽었고, 맞아요. 읽으면서 번역의 수준이 참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쓴 에세이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홍한별님은 클라라의 태양, 네. 이 책 번역하셨어요. 클라라와 태양 너무 탁 번역하셨고, 들어오네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쵸? 네. 밀크맨이라는 작품도 번역을 하셔서 2021년에는 상도 받으셨네요. 둘 다 번역자시고 공통점이 많대요. 두분 다 워킹맘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네. 뭐 나이도 비슷하신가 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편지를 편지로. 주고받은 글들을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참 공유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린 서로 편지 주고받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획을 해볼 수는 있는 어, 거죠. 어, 어. 네. 그리고 이게 동력출판사에서 맞불이라는 시리즈를 내기 시작하는데, 맞불 작전할 때 맞불 있죠. 그 맞불의 첫 번째 작품이 이 에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어긋나지. 부제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언어생활자들이 사랑한 말들의 세계. 저희가 이제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은 라디오 PD들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내는. 오글거리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기획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신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게 아니고. 뭐 이미 떠오를 것 같아. 오늘의 기분은 어떤 곡에 어떤 곡으로만 오늘 나의 삶에 막 그렇게 유치하긴 안 쓰겠지. 설마.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오늘 쓸까요? 유치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유치하진 않은데 저도 살짝 그 편지 형식인 게 조금 살짝 오글거렸어요. 내용은 되게 좋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고민하는 지점들,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내용은 좋은데 처음에는 약간 그 대화의 편지글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차라리 일기 형식이 나은가? 네. 약간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럴 저는 수 그랬어요. 있겠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요즘 호기심이 맞아요. 글은 너무 좋아요. 편견의 문제.
케이트 쇼팽이 지은 책이고요. 음. 국립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 이 책 읽고 오셨다고요, 대표님? 네, 요번에 케이트 쇼팽, 샤오홍의 가족이 아닌 사람, 라오서의 이혼 이 세 개 소설을 읽고 왔어요. 이게 다 이거 소설이에요? 네, 네. 일단은 편견의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그래요? 저 묶어서 얘기하려고. 별로 딱 할 말이 뭐 많은 건 아니어서.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에요. 짚어주세요. 케이트 쇼팽의 편견의 음. 문제부터 먼저 보면 이거는 단편 선집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페미니즘 소설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그쵸.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의 소설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노예제도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3권을 읽었잖아, 다. 네. 머릿속에서 또 짬뽕이 됐죠. 그러니까 편견의 문제는 미국 소설가의 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두 개는 남부 루이지아나주를 네네.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시절이 네네. 있는 거죠. 네.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이 그쵸. 섞여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 읽고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조사는 해왔죠. 그러니까 읽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조사 이거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이거 읽으셨다고 하길래 물어보려고.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셨구나. 아주 대단하신 분이야. 죄송해요. 저는 읽고 이게 또 단편선들이에요. 이혼 빼고는 단편을 하도 많이 읽다 그렇죠. 보니까 헷갈리죠. 네, 헷갈리고 다들 문장 너무 잘 쓰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되게 입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재밌다 하면서 읽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얘기는 이게 아니지 하면서 다시 들춰보질 않았어요. 다시 들추지 않았구나. 네, 죄송해요. 그러면은 샤오홍의 가족이 아닌 사람과 라오서의 이혼 이 두 작품 모두 중국, 대만? 맞아요. 중국. 중국. 샤오홍. 저는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묶어서 읽게 되셨는지. 라오서 떼봐. 샤오홍, 라오서. 뭐 이 정도겠죠. 어려운데? 라오스. 라오서. 아 맞아. 라오스. 네, 라오스. 라오시. 오. 라오시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아 진짜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라오시. 공부했잖습니까? 대단하시네. 하셨네 여기다. 라오시하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두 작품 모두 여성들의 이야기인가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둘 다 어떤 문제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적용시켜서 얘기를 한 거라서 근데 막 어둡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고 시대적 배경도 조금 옛날이었고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이었고 그 등장인물 자체도 익숙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한국 이름과 영어식 이름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설 읽은 게 좀 오랜만이라 그런 등장인물들 그 이름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기분으로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중국 네. 소설은 또 중국 소설 특유의 그 색채가 있지 않아요? 그쵸. 좀 보면 약간 너무 답답해서 막 가끔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족, 어떤 그 지연 혈연 이게 엄청 깊게 있잖아요. 그게 막 가끔은 너무 왜 이렇게까지 막 이게 그냥 걔네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리고 또 이때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면 더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문화혁명 때인가요? 네, 한 1920년 정도? 20년? 그러니까 뭔가 1900년대 초 이런 소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라오서의 이혼, 샤오홍의 가족이 아닌 사람 이렇게 두 권 소개해 주셨고요. 그 앞에서는 케이트 쇼팽의 편견의 문제. 소개가 제대로 안 됐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 세 권을 한꺼번에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머릿속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책 추천 감사하고요. 오늘은 임광현 PD가 소개해 주실 차례예요. 임선우 작가의 유령의 마음으로. 네. 임선우 작가님. 저보다 어린 작가예요. 아 진짜? 몇 제가 봤을 때 년생이신데? 95년생. 이 서사에서 다뤘던 책 중에 가장 어린 작가일까요? 그렇구나. 책 잠깐 한번 봐도 돼요? 그랬을까요? 95년. 아닙니까? 95년 맞네요.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린 작가 책을 그러니까. 잘 안 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왜 사셨어요? 서울 구경 정도. 서울구경 젊은 95년생. 근데 책이 되게 예쁘다. 책 되게 예뻐요. 표지 예쁘죠.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글자체도 저는 되게 편안하네요. 이게
이제 뭔가 주목받는 작가여서 궁금하기도 했고 광현 PD나 태욱이 둘 중에 누군 재밌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광현 PD 되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잘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이고 임선호 작가를 이제 좋아하는 작가다라고 어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오. 그 정도로? 요. 근데 좀 해주세요. 이게 이 작가님의 첫 책입니다. 아 정말? 2019년에 데뷔를 했어요. 예. 95년생 작가 그리고 첫 책. 그리고 여기 8편 담겨져 있는 단편인데 여기 데뷔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뷔작이 뭐였어요? 데뷔작이 요거예요.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서 네. 자야지가 그래. 데뷔작이구나. 네, 2019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기저기 발표했었던 단편들 8개를 묶은 책입니다. 일단 책이 너무 예쁜 게 표지도 표지 질감이 또 유령에 이렇게 몇몇 유령 애들이 있거든요. 거긴 또 좀 질감이 달라요. 아, 그리고 이거 읽다 보니까 그게 손에 묻어 나올 때가 좀 있어요. 맞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면 얘네들이 희미해질 것 힘해질 같아요. 거야. 일부러 의도됐나 보다 그게. 그렇다면 되게 좋네요. 천재 뭔가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갖고 있어 보고 싶은. 올해 3월에 나왔는데 그래서 도서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점 가서 샀는데 후회하지 않는 구매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좋았어요. 그거랑 그 표지도 표지고 텍스트가 이게 보통의 책보다 세로로 좀 더 길거든요. 가로가 조금 그리고 페이지 안에 텍스트를 살짝 좀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줘서 요거 접히는 부분에 좀 걸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게 섬세하네. 책을 막 쫙 펴지 않아도 음. 읽을 수 있게끔 좀 공들인 느낌. 근데 이거 있어서 활짝 좋았어요. 크기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작은가요? 살짝 작지 않아요? 살짝 크지 작지 않아요? 않아요? 살짝? 작아요. 아, 작아요. 네. 제가 본능적으로 안다고 했잖아요. 저도 본능적으로 이 그런가? 책 좀 읽기 불편하겠는데 이 나이가 되면 네. 펴자마자 느껴져요. 살짝 그럴 수 작아요. 있구나. 저도 전자책으로 안 나와서 서점 가서 샀거든요. 근데 집 딱 보자마자 이 활짝 크기 좀 마음에 안 든데 95년생. 판형은 좋지만 역시 95년생 작가답게 나에게 이런 고충을 주는구나. 그래 90년생들은 보면은 핸드폰 글자 그러니까 크기도 그럴 되게 때 있잖아요. 조그맣더라고. 문자 이 정도 오, 크기로 근데 문자를 그거에 대한 본다고요? 부심이 있잖아요. 또 아 부심이 있어요? 그럼요, 부심이 있죠. 절대 키우지 않죠. 키우지 않는다. 광현 PD는 저 요새 좀 키우고 노트북도 예전에는 저 멀리 두고 했거든요. 요새 점점 가까이. 그래 힘들어 안 노트북도 요새 보여. 점점 가까이. 임선우 작가의 첫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 8편이 들어가 있고 강현 PD가 재밌게 읽었다고 하니까 저도 다 읽고 왔지만 더 뭔가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데요. 어떤 점이 정말요? 좋았는지.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일단 읽고 나서 되게 올라왔던 게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사랑스러운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 그냥 오는 길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작가라서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 인터뷰도 여기저기서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뭐 들어볼 게 있을까 하고 오늘 출근하는 길에 팟빵에서 임선우 이렇게 쳐가지고 나오는 에피소드들도 몇 개 안 나와요. 팟빵에서. 그중에 다른 팟캐스트 그거 굳이 말하진 않을래요. 이거 그렇지, 들으시라고. 말하지 마. 그런 말하지 거. 마. 검색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검색하지 마. 검색하지 마세요. 거기서 임선우 작가의 이 책을 다룬 팟캐스트 편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스러웠다. 러블리합니다. 저 근데 되게 헷갈리는 건 이게 이미 제가 표지에서 호의를 갖고 읽기 시작해서 그 감정이 거기까지 전이된 건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나요? 그 책이 좋으니까 그쵸. 표지도 좋아 보이는 거지. 그쵸. 읽기 시작하는데 별로면은 표지 맞아. 촌스럽다는 둥, 밸런스가 붕괴됐다는 둥, 왜 유령은 표정들이 이렇게 다 다르냐는 둥 딴지를 걸게 되죠. 그렇다고 막 너무 재밌어요 할 만한 그런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실 주로 다루고 있는 정서는 슬픔 혹은 상실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주인공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막 너무 재밌다 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묘하게 페이지 터너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기는 했어. 그건 능력이다. 네. 제가 그런 호의를 갖게 된 데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표지도 말고도 제목이 유령의 마음으로잖아요.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란 말이죠. 거기서 귀신이랑 느껴진 어떤 유령이랑 러블리. 달라요?
단어에서 귀신은 되게 어떤 적대감이 느껴지는 단어라면 전 유령할 때 너무 러블리함과 귀여움 지금 딱 이런 캐릭터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고스트버스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캐스퍼. 캐스퍼 그렇지. 실제로 유령은 좀 귀엽게 그려지잖아요. 사실 그 제목 때문에 제가 끌려가지고 이 책을 고르기도 한 건데 유령의 마음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표제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임선우 작가 이 8편 중에 한 2편 정도 빼고는 다 어느 정도 판타지예요. 아, 오 재밌겠네. 그럼 판타지면 재밌을 것 환상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같아. 좀. 유령의 마음도 뭐 사실은 유령의 마음도 그렇죠. 유령의 마음도. 2편 뭐냐 요거 금옥 나오는 낯선 밤에 우리는 맞아. 낯선 밤에 우리는 그리고 집에 가서 자야지 요거 2개 빼고는 웬만해서는 환상 판타지 그렇네요. 영역입니다. 근데 그게 막 예전에 누구냐 구병모? 구병모 작가 얘기할 때처럼 막 대단한 블록버스터의 판타지가 아니라 살짝 피식하게 되는 묘한 상상력의 지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라는 말 보통 하잖아요.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그러다가 나무가 된 사람이 나와요. 정말 나무가 돼요. 제 원룸에 뿌리를 내려요. 귀엽네. 자기 원룸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남의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옛날에 자기 애인이 살던 원룸에 찾아와서 그녀를 기다려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나무색처럼 끈적이기도 하고 묘한 피식거리는 디테일들 그리고 이분도 상상을 많이 하나 보다. 그 되게 그렇대요. 어.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장에 구멍이 나요. 뚫어버리는구나. 천장을. 뚫어버리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구멍을 내요. 그런 게 묘하게 너무 묘한 상상력의 지점들. 되게 평소에 다들 그냥 관용구로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그게 정말 펼쳐진다면 배고파 죽겠네 하는데 진짜 죽어버리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되게 그런 걸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내는 게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귀엽다. 95년생 같은 느낌이야. 취미를 잘 발전시켜서 소설을 쓰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유령의 마음으로의 유령도 당연히 정말 유령이 나오는데 본인이 유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령이에요. 일단 주인공은 빵집 카운터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입니다. 좀 세상 풍파에 지쳤어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깨고 추워 담요 가지러 가야지 하고 갔다 오니까 뭐야 카운터에 내가 아직 엎드려 있는 거예요. 좀 여기서 있고 그러면은 유체 이탈인가? 당연히 주인공도 야 내가 드디어 죽었구나. 아유 좋다. 속 시원하다. 했는데 갑자기 걔가 일어나요. 그럼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엎드려 있던 내가. 그래서 뭐야 했더니 자기는 너라고. 나는 너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야. 그래서 주인공은 그냥 유령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정체는 뭐냐면은 밝혀도 돼요 그 정체를? 스포 아니에요 너무? 네, 뭐 스포는 스포까지는 아니에요. 뭐 대단한 어떤 플롯의 반전이 있는 건 아니고 얘는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이 실체화된 거예요. 지난주 그 뇌 그거랑 또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내가 쟤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귀엽다. 어떤 감정이 드는지 다 알 수 있는 하나의 1:1 대응물이 그냥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런 대응물이 그 유령의 마음으로 중에 몇 개가 나타나요? 그냥 하나가 나타나요. 계속 하나만? 그러니까 뭐 슬픔 담당하는 유령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유령은 나의 모든 내가 감정들을 다 느끼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이 삽니다. 한 몇 달간? 근데 이 주인공의 또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이 주인공이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여기서 나오는 상실은 뭐냐면 4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2년 정도만 데이트를 하고 2년 정도는 사고를 당해서 남자친구가 식물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병원으로 가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혼자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얘는 내 마음을 그대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시하지 않았던 혹은 직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그대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지점입니다. 아까 물고기 보고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대신에 유령은 물고기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기특하고 예쁘다. 유령은 물고기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약간은 괴로울 정도로 쑥스러웠는데 그것이 곧 내 감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지나갔던 걸 얘가 얘기해 주니까 뭔가 쑥스러운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되게 좀 띵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남자친구
식물인간에 대해서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이제 한번 보러 또 간 거. 매주 보러 가요. 매주 주말 보러 가는데 또 보러 갔다가 이번엔 유령이랑 같이 간 거죠. 유령이 이제 얘기를 해. 왜냐면 유령은 처음 본 거니까. 얘는 콧대가 엄청 높다. 눈매도 길고. 유령이 옆으로 누워 정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내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던 유령은 내가 정수를 왜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좋아했는지라고 말했다. 오, 되게 섬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좋아하고, 나는 그냥 얘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컴퓨터처럼 출력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걸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점들이 좀 새롭더라고요. 재밌다. 네. 재밌어요. 재미고 굉장히 섬세해요. 저는 지난 일요일 오후에 이 책 몰아서 읽었는데 약간 느낌이 이 책은 오후 1시도 아니고 2시도 아닌 4, 5시의 햇살 같은 느낌이 있다. 막 쨍하지는 않은데 뭔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그쵸. 슬퍼요. 그쵸. 네, 깔려있는 기본 정서가 그런 묘한 슬픔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작가 자체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가 느껴져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뭔가 서늘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환상 소설인데 막 재기발랄하거나 막 통통 튀거나 어떤 이제 막 극악무도로 몰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정조예요. 되게 차분하면서도 고요하고 그런데도 어떤 위로가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참 나이답지 않다. 너무 글을 잘 썼다. 이런 공룡일 생각이 하나님 들었어요. 같은 느낌인가요? 공룡일 하나님이 나중에 글을 쓴다면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황인 문학평론가가 이제 작품 해설을 썼는데 뒤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작가가 직접 자신을 말하는 에세이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되레 그의 마음을 구석구석 알게 되는 듯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 감정을 내 옆에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출력기 같이. 그렇게 해주면 사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황해인 문학평론가 이야기에서 그런데 그 어딘가 구절에 죽어버린 마음을 되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작가는 그 죽어버린 마음을 참 잘 되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절 딱 한참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거랑 이야기로? 유령은 감정의 수용을 도와준다. 그렇죠. 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감정들이 그치.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했었던 이런 것처럼 내가 그에 대한 이제 마음이 떠났구나. 분명히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계속 외면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죠. 그 직면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묻어두면은 걔네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켜켜이 쌓여 있는 느낌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나의 그런 감정들은 뭐지? 라고 좀 안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책 이야기 들으면서 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청소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지. 그거는 나에게 내밀한 감정들인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나? 저는 궁금하다. 감정 청소가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이게 어떤 이 작가가 여러 편에서 계속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하나도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래야 해라고 몰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래서 나도 내 감정을 떠올려 보면서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청소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인 거. 아, 너가 거기 있었지? 어머,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되게 구석진 곳에 막 침대 한 켠에 막 먼지랑 뒤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한때 이거 좀 필요해가지고 돈 들여서 샀던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나름 추억이 있는 나의 뭔가 그 자취가 있는 물건들 그런 거를 발견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되게 좋은 소설이네요. 그러니까요. 말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이 소설이에요. 유령의 마음으로도 너무 귀여운 상상력인 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뚫어지게 쳐다본다처럼 이것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봐. 네 마음을 직시해봐를 정말 상상력으로 구현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 안아줬을 때 내가 완전히 이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런 상상력들이 너무 귀여운. 근데 너무 생각하니까 되게 좋겠다.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어쨌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서 되게 내 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나지만 내 편인 거야. 그치. 사실은 내가 내 감정을 바라볼 때
나한테 힘을 준다기보다는 되게 나를 반성하는 게 더 많잖아요. 질책하는 게 그치. 많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게 맞았던 걸까? 이러는데 되게 위안이 되겠어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나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평소 어떤 자세로 앉는지 나의 뒷모습을 나는 못 보는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 그냥 앉아 있는 거 뒤에서 찍어줬는데 이렇게 그래. 형편없는 자세로 앉아 있단 맞아. 말이야를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조금 원하지 않는 부분이긴 근데 난 해요. 가끔 그런 상상하긴 하는데 나를 좀 유체 이탈해서 좀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냐면 진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되게 다르긴 해요. 저도 초반에 몇 번 요청을 했었고 오늘도 오기 전에 생각했는데 시작하면서 까먹었는데 모니터 하고 싶다고 저 좀 촬영해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성으로만 듣는 거와 다르게 내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원래 내가 되잖아요. 맞아. 지금 촬영 중이야 이게 아니라 그걸 보면은 저의 나쁜 습관들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마주할 자신이 그러니까 없어요. 배기 싫어. 너무. 맞아요. 홀사나온 나의 모습. 아 맞아. 나는 모르는. 근데 남들은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보다 남들이 나를 훨씬 더 잘 파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남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가? 그것도 근데 그것도 수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치. 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도 나니까 그 모두가 다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다발인 거죠. 다발. 그치. 뭐 하나로 딱 우리가 지난주도 캐릭터 1, 2, 3, 4 이야기했잖아요. 내 아는 내가 너무 많아요. 되게 신기한 게 뭔가 이게 하나로 긴 줄기로 이어져 가네요. 녹음마다. 그러게요. 그렇죠. 큐레이팅이 기똥찬. 기똥차네요. 우리끼리 기똥찬 앉아서만 큐레이팅. 이래. 그래서 저도 표절작 유령의 마음으로가 네, 제일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가장 잔상도 많이 남고 네, 계속 곱씹어 보게 된 작품이었던 근데 것 같아요. 보면 사람 비슷한가 봐요. 저 표제 딱 뽑는 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저 표제작을 항상 뽑는 것 같기는 해. 저는 낯선 밤의 우리는이 네. 재밌었어요. 낯선 밤의 우리는은 환상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금옥이라는 친구와 그 오랜만에 그 금옥을 만나서 다시 우정을 이어가는 희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희애는 난임이어서 클리닉을 다니고 있고 그것 불임 때문에 클리닉. 너무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받아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둘의 우정, 뭐 연대, 뭐 이런 이야기.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둘이 만나서 밥을 먹고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의 나누고? 삶을 이어가다가 또 만나서 밥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금옥이 어떤 위기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와요. 빠져나오는? 네. 그러다가 희애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남편과 남편의 가족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그게 그래서 다입니다. 이혼을 하나요? 아니 그런 것도 그것까지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둘이 계속 밥을 같이 먹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위로인 거고.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책은 되게 ASMR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이 책은 여태까지 뭐 다른 좋은 책들은 어떠해서 조화였던 이런 인과관계나 혹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읽으면 조화로 바로 이어지는 아니면 읽고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기분이 좋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기분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ASMR 같은 소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읽기보다 맞아요. 네, 한 편씩 한 편씩 맞아요. 좀 아껴서 읽었어야 됐구나라는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한달음에 읽어버렸네.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한달음에 읽어서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몽글몽글 순한 맛들의 연속인데 그거를 뭉쳐보니 어떤 색깔이 느껴지는 거라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한 편 읽고 뭐 한 며칠 있다가 또 한 편 읽었다면 이런 인상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뭐 오히려 그냥 무난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너무 옅은 향인데 그거를 계속 맡고 있어야지 어떤 내가 그 향을 자각하는 그런 소설이라서 이건 한달음의 일과의 어떤 필체라든가 스타일 혹은 분위기를 좀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그것도 뭐 개인 취향이겠네요. 그래. 저는 이제 한달음에 읽고 나서 아쉬워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달음에 읽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태욱 PD는 이 책 좀 어떠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빌려주시면 읽어볼게요라고 말하지만 매주 제가 또 안 읽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빌려주지 마세요. 태욱의 마음은 뭘까? 저는 항상 저도 이 책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읽고 싶고 읽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양가 동시에 감정이네요. 예. 읽고 싶은데 책을 펼치기까지 굉장히 귀찮은 게 크고. 하지만 또 팟캐스트는 열심히 그러니까 해주시고. 해야 되고 팟캐스트도 그래요. 오기 전까지 너무 힘든데 오면 재미있고 그렇구나. 집에 가면 또 다음 주 녹음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다가 오기 전까지는 너무 귀찮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귀찮은 적이 없었는데. 전 쓰레기로 만드시고. 리온 대표님은 또 어떤 작품이 좋으셨어요? 저도 사실 그 잔잔하고 조금씩 잔상이 남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하나씩 천천히 읽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뭐 천천히라고 해도 저도 한 3일 정도 걸려서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작정하면 그냥 하루에 쑥 볼만한 정도잖아요. 두껍지도 않잖아요. 네, 금방 네, 읽어요. 맞아요. 근데 일부러 조금씩 나눠서 읽고 좀 그냥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 이건 되게 감각으로 읽혀지는 얘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는데도 내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불러일으키니까. 근데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도 다 좋았고 읽으면서는 저는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 팡. 그게 마지막 작품이죠. 네, 네. 제목이 그거예요? 네. 이것도 너무 재밌다고 느꼈던 게 갑자기 떨어진 간판에 머리를 맞아서 죽어요. 나 근데 간판 떨어져서 저도 머리를 맞을 뻔한 적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스릴러네 이러면. 아니 진짜 무서웠어요. 이게 그치. 그날 큰일 날 뻔했다. 갑자기 너무 딴 일 길로 새나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반전이야. 유령이 될 뻔했군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게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이 주인공이 죽고 비둘기가 저승사자거든. 저승사자거든. 내가 그렇구나.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인사동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그날 몸도 아팠는데 이렇게 탁 걷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더라고요. 뒤에서 간판이 진짜. 한 끗 차이. 그거 살았다 이런 생각. 못하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이 이야기랑 진짜 이거 무섭다. 어떻게 연결하지?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 방금 판. 재밌다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재밌게도 그러니까 간판에 머리를 맞고 죽어요라고 했는데 비둘기 저승사자를 만날 뻔했네요. 일단 사과를 네. 드릴게요. 네. 재밌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그렇죠? 비둘기 저승사자가 와서 네.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규칙이라면서 24시간이 지나면 배꼽에 버튼이 생길 거다. 배꼽에? 네. 오. 그걸 3초 이상 누르면 언제든지 이승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24시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천을 떠도는 건 진짜 그리고 너무 재밌겠다. 맥시멈 100시간. 100시간? 그러면 5일이 좀 못 되는 건가요? 그치, 오일이 그쵸. 못 되는 거지. 그리고선 무조건 저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것까진 자기도 모른다는 저승사자 비둘기의 얘기를 듣고 근데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뭐 이렇게 해볼까 저것도 그냥 크다지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 다른 유령들을 만나면서 얘기가 좀 펼쳐지는데 이게 너무 그냥 이 설정 자체가 귀여웠고 그냥 그 정도 상상을 하는 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죽었는데 24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난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정도 상상은 괴롭지 않고 좀 즐겁게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너무 그렇다.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으셨어요? 상상을 해보셨는데 뭘 하고 싶으셨어요? 이 소설에서 그 콜드플레이 맞죠?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가거든. 나도 그런 BTS 콘서트나 이런 뭐랑 나랑 시기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일생에 못 해본 거 한번 구경해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소설이 아니라면 너무 막 진지하고 슬프고 무겁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덕분에 좀 즐거운 상상을 한 기분? 물론 끝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유령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냈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끝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나는 읽는 동안 굉장히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편이었어.
제가 출근할 때 음. 만나는 3마리의 비둘기가 있거든요. 진짜요? 걔네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진짜로요? 네, 네,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오. 제가 걸어서 30분 걸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네. 항상 그 자리에서 구구구구 하는 3마리의 비둘기. 어머.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 비둘기들을 볼 때마다 자꾸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제 앞길을 막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비둘기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졌다는. 어. 아, 나도 되게 똑같은 경험을 한 게 그 나무가 된 남자 있잖아요. 갑자기 뿌리를 내리고 남의 집 원룸에 나무가 돼 있는 남자 눈물이 송진처럼 끈적거린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차가 야외 주차하면 그렇게 그 송진같이 떨어져요. 그 별로 1년에 별로 겪지 않는 일인데 이 소설 읽고 나서 계속 그래서 제가 그걸 닦을 때마다 누구의 눈물이니 막 이러거든요. 너무 귀여운 게 이렇게 망고를 사는데 망고가 우울해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표현도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네. 망고가 우울해 보이는 거 웃긴다. 그리고 맞아. 도마뱀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있는데 김재현이야. 나 그런 거 좋더라. 그러니까. 근데 강아지 그게 이름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지으시는 고양이 분들 이름도 있잖아. 성철이야 병철이야. 그래. 그런 거 귀엽다. 사람 이름 붙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귀여웠어요. 네. 잔잔한 귀여움들이 맞아. 소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네, 소설이네요. 되게 재밌고 음. 아까 제가 책을 빌려가지고 저도 책이 있는데 빌려서 확인해 본 건 뭐냐면은 커튼콜 연장전 라스트 판 그 마지막 그게 유령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100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 읽다가 그게 맨 마지막이니까 152페이지, 154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가다가 156페이지를 넘어가면은 257페이지 이렇게 가고 259에서 끝나거든요. 257서부터 인쇄가 좀 희미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다른 책도 그래요? 저 그래서 리온 대표님 거 확인했더니 어. 그래요. 저 그래서 내 것만 인쇄가 잘못됐나 했는데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연출한 거라면 글자 일부러 조금 희미하게 인쇄한 거라면은 야 이거 되게 천재적이다. 아니 난 그거를 난 발견한 내 노안을 의심했는데 그걸 발견한 광현 PD도 대단하다. 아니 읽다가 갑자기 뭐지? 일부러 그렇게 해놨나 보네.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 넘어갈 때 그렇네요. 선배님 것도?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그래서 258, 59페이지는 확연하게 희미해요. 이제 마무리한다 이런 느낌인가 봐요. 유령처럼 사라진다 이런 느낌인가? 이 장면이 영상으로 보면 희미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딱 그 구간이라 가지고 아이디어 이거 좋다. 의도한 건가? 아스라이 사라지는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너무 신기하네. 이거를 캐치했단 말이야. 대단하다. 아니, 거슬려서. 거슬렸구나. 그래서 어디선가 듣기로 그런 그림책도 있대요. 뭔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어떤 그림책은 초반에는 페이지가 조금 두껍다가 종이가 두껍다가 점점 얇아지는 그쵸, 그거를 그쵸. 표현한 그림책이 그런 효과를 내려고. 진짜 사람들이 참 진짜 변태들의 아이디어가 좋다. 영역이다. 또 그런 변태들이 세상에 그럼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번 민음사에 이메일을 한번 보내서 확인해 너무 보고 싶네요. 궁금하다. 의도된 건지 아닌지. 우리가 100% 의도된 것 같아요. 책 3권을 샀는데 다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광현 PD는 유령의 마음으로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으로 좋았던 건 뭐예요? 아니 유령의 마음으로는 그냥 제목이 너무 러블리하고 유령 들어갔어서 좋았던 원픽이 거고. 아니었구나. 네, 그렇게 원픽은 왜냐하면 자꾸 진짜? 그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 위저드 베이커리가 오버랩되면서 살짝 조금 비슷한데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설정이 그렇게 새롭진 않잖아요. 그게, 그죠? 저는 집에 가서 자야지가 너무 저도 좋았어요. 읽으면서 계속 피식피식하게 되고 좋았어요. 웃겼어 이거. 네. 맞아. 뭐 내용이 뭔데요? 안 가르쳐 주지. 거창한 사람들이 너무 아시는구만. 여기에 그 김재현이라는 도마뱀이 도마뱀 나와요. 어. 이거는 환상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도마뱀을 도마뱀 때문에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원룸 건물에서 도마뱀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위층의 사람이 우리 집에서 뭐 나왔어요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내 도마뱀이다. 내 도마뱀이다. 내가 가서 찾겠다 하면서 세 명의 살짝 우정 얘기가 그려지다가 뭐 결국엔 그게 뭐 깨지고 뭐 그런 것들.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김지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죠. 읽으면서 박정대소 아닌데 진짜 피식 웃게 되는. 그치. 나중에 누가 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배태욱으로 뭐 하나 지어줘도 재밌겠다. 제가 만약 고양이를 키우게 키우면 된다면 배태욱으로. 배태욱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네. 배태욱 어디 갔어? 배태욱. 당신의 집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거랑 마무리하기 전에 저 읽으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또 저한테 되게
좋게 다가왔던 소설인 거는 저는 원래 책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는 버릇이 있거든요. 뭔가를 끌어내고 그때 왜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없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뭐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되는데 단편 소설을 그래서 읽기 되게 힘들어했어요. 뭔가 상대적으로 장편에 비해서 서사가 완결되는 정도도 좀 덜하고 그치. 플롯의 세계관이 되게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낸다고? 그럼 아까 그 세팅은 뭔데? 얘는 이 캐릭터는 왜 존재했던 건데 그 복선은 회수 안 하는 거야? 떡밥 회수 안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워서 그냥 느낌만 주려는 소설의 영역이 단편 소설인가 하면서 되게 단편 읽기를 힘들어했었는데 이 책도 되게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환상의 영역들이 많으니까 그게 뭔가를 상징하는 것만 갖고 예를 들면 해파리가 사람들이 해파리로 변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필 해파리일까? 해파리가 뭐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무가 된 사람은 왜 나무일까? 여기서 얘는 그리고 동면하는 남자도 나오거든요. 왜 동면일까? 얘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얘 도대체 왜 작가가 끼워 넣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여태까지의 독서였는데 어쩌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냥 단편 소설의 세계가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임선우의 소설 세계에서는 얘는 그냥 그런 거다라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이후에 나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막 소설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얘 왜 나왔으면 잠깐 이거 떡밥 회수 안 하는데 뭐지? 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독서의 영역이 있구나를 좀 배우게 됐던 오늘도 성장했네. 오늘도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 단편집이네요. 근데 이 소설 하면서 약간 조금씩 독서 습관이 살짝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광현 PD가. 이 소설 하면서. 그렇죠. 왜냐면은 이 소설 왜냐면은 저도 되게 독서 편식이 심해서 계속 같은 류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류현 대표님이 안 그런 책들을 골라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할 수 있게 돼서. 아니, 저조차 제가 산 책인데도 저조차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소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안 읽을 책들을 억지로라도 읽고 있고 또 억지로 읽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느끼게 되고 맞아요. 네.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태우기만 남았네. 저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는데. 그래, 맞아. 다 저 인정. 있잖아요. 인정해요, 진짜. 그래. PD. 관심도 없는 얘기를 그래, 이렇게. 완전 인정.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저 언니 너무 건강하게만 욕심내고 자라나고. 있어요. 천천히 갑시다. 우리 태욱이 이러다가 어긋나요. 저 그냥 코타로라고 생각해 주세요. 코타로를 그래, 바라보는 마음처럼. 6세. 그렇죠. 독서 6세. 캐릭터 2인데요. 누군가 내가 집에 갔는데 내 집에서 어떤 남자애가 나무가 됐다고 자기 나무라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자,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광현 PD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던지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왜 지금 웃어? 자기가 스스로 편집하시고 야, 힘들잖아. 얘 얼마나 힘든데. 이거 살려주면 안 돼. 너무 웃긴데 이거 웃기잖아. 야. 지금 너무 웃겼단 말이야. 저 모모가. 그러니까 이대로 가시죠. 그래. 자, 혹시 또 그런 것처럼 그냥 평소에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 되게 경계심 같잖아요. 뭐 누군가가 뭐 070으로 전화하면 안 받고 그렇지. 뭐가 당첨됐으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데 정작 말도 안 되는 환상 판타지가 펼쳐진다면 또 얼추 마치 그렇지 내 인생에 이런 순간 꼭 기다려왔어. 내 인생 이렇게 재미없게 흘러가지 않을 줄 알았어 하고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환상의 영역이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난 있지. 매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나는 있지. 그게. 있지. 드라마를 보면서도 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거예요? 한 가지만 예로 들어봐요. 한 가지만요?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외계 생명체를 한 번은 만날 것 같아. 아. 살면서. 외계인 만날 것 같아요. 나는 저는 그거. 전적으로 믿어요.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걸. 그러면은 마치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SF 소설 정보라. 그것처럼 어느 날 누군가 전화해서 사실은 남편이 외계인이야 하면은 바로 역시 난 그 편을 다시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 집에서 혼자 듣고 있는데 막 삐쭉삐쭉 다 썼어요.
저는 하여튼 그런 거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저는 그 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와 같은 존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계관 같은 거. 어딘가에 다른 배태우기. 그렇지. 평행 우주 같은. 네. 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몇 번 언급됐던 얘기인데 누군가 뭐 태우기가 됐든 누군가가 사실은 내가 지금 안 죽고 한 2000년 살고 있어. 나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그건 좀. 그쵸.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속삭이는 거지. 내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줄게. 나 사실은 2000년 됐다. 그러면은 뭔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랬구나 역시. 너가 그랬구나.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야. 뭐 이럴 것 같아요. 나 한 번은 너 같은 사람 만나고 만나고 싶었어. 너무 재밌겠다. 광현 PD는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 수 있어 하는 거. 나 너무 그거 괴로울 무섭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무서운데? 바로 피해야죠. 그럼 바로 도망가야죠. 그건 너무 무섭다. 그거는 약간 교주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안 믿지? 무섭겠다. 뭐 이런 왜냐면 나한테 되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호의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그럴 수 척을 있지. 하고 있었던 거지. 너무 싫을 것 같아. 이거 이제까지는 되게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이런 상상은 좀 해요. 언젠가 지구 멸망의 순간이 온다. 그때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을 것 같아요. 가끔 그 생각해. 내가 진짜 인간들이 그동안 해놓은 짓거리들 때문에 이럴 줄 알았어. 저 가끔 혼자 화내면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살고 있네. 나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순간이 와도 인간들은 할 말이 없겠구나. 저 혼자 이렇게 분노에 차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보고 딱 떠올린 거는 사실 두 가지. 외계 생명체, 지구 멸망의 순간. 맞아. 되게 플라스틱 사용해도 굉장히 많이 화내시거든요. 아니 저도 사용하는데 그러면서도 화를 내면서 사용을 화를 해요. 내면서 이것 봐 너무 많아 이러면서 참을 수가 없어. 제 캐릭터 2가 나와서 투덜대죠.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불안해. 아유, 이번 주 소설 참 재밌네요. 임선우 작가의 첫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욱 PD도 저는 이 책 빌려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편이라도 빌려주세요. 네, 한 편이라도 읽어보세요. 네. 빌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책을. 나중에 토해내시고요.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001 우리 속 깊은 001 님이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꽤 오래전에 소개한 책이죠.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작가님의 글은 왜인지 깊은 물속에서 정말 부드러운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이 깊어 다가가기는 힘들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부드러워서 차마 그만 읽을래 하며 책을 놓기가 어려웠어요. 세상에. 주로 이동 시간에 책을 읽는데 내 책 속의 글자들은 깊은 물속에 있어 감히 빛이 닿지도 못하는데 바깥에는 한강이 빛을 반사하며 조각조각 빛나고 있지. 버스는 흔들거리며 소음을 끊임없이 내지만 그 속은 너무 조용하지. 모순된 일상 속에 있다는 게 확 느껴지자 별별 감성에 빠지면서 그렇게 책보다 망상에 빠져들어 혼자 벅차 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리온픽 데이 때 한 번 정도는 대표님이 리스트에서 숨긴 책이 나왔으면 혼자서 존버탑니다. 저는 001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존버탑니다. 저도요. 이분 이과거든요. 이과야? 어떻게 알아? 이과라 그랬나 블로그 그때? 보면 이과예요. 자기 이과 같다고. 근데 글을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그거 알죠? 원래 이과 학생들 글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 많아요. 문과 간다고 해서 다 글을 잘 쓰거나 감성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 이과형 문과형도 교육제도가 만들어낸 폐해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런 게 어딨어. 문과 이과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럼 그걸 규정하는 순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갑자기 투덜투덜. 문과생들도 그럼 수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수원 수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지를 우리 알 너무 수가 없어. 옛날 사람들이라. 좀 안타까웠던 게 저도 문과니까 수투를 배웠다면 내가 이과도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떤 문과는 수투를 안 배워?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렇구나. 저 때는 안 저희도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생각도 너무 안 나. 이게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냥 교육과정 자체에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유연하지가 못하죠. 네. 11살 선우 아빠님이 안녕 커뮤니티 후기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태욱 PD가 해주세요.
태욱 PD님께 두어 번 혼났던 일로 정이 들은 건지 오늘은 태욱 PD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늦으면 당연한 듯 옆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그 집 아이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열쇠 맡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였죠. 어른이 되고 그런 경험을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에 아쉽기만 합니다. 아이를 다른 친구 집에 보내는 것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도 계획을 짜고 그 아이가 아닌 엄마 아빠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지금은 앞집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정도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기만 한 지금의 생활이 아쉽네요. 레트로라고 하며 예전 것들을 돌아보곤 하는데 이런 문화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좀 이 생각 비슷한데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을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친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옆집 다 막 같이 막 애들 돌봐주고 엄마 없어도 막 그 집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경험을 해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그리울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김긴가님, 광현 PD님이 읽으셔요. 네. 그녀를 만나다 편 후기입니다. 사실 뭐 그녀를 만나다에 관한 건 아니고요. 광현 PD님, 이 모든 게 뜬구름 잡는 INFJ 제 탓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때 김긴가님의 댓글을 읽다가 너무 힘들어했었거든요. 아 왜? 왜였지? 아니, 제가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 탓입니다. 저희가 미리 읽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현장에서 읽다 보니 연습해야 되는데 김긴가님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얘기하면 연계국어 하는 느낌으로 초점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건 남편이라서 그러신 것 같고요. 선아 PD님 딕션이 너무 좋으셔서 원래 말투로 하시면 듣는 저도 신이 나요. 원래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85점 하라 아니라는 이거예요. 얘기죠. 아니야 업제라 이거야. 지금 너무 쳐졌다 90, 이거야. 90점 넘기라 이거예요. 빨리 막판 말해도 좋다. 막판 태욱 PD님의 채찍으로 살아난 이서살 오늘도 잘 들었어요. 오늘은 돌아왔죠. 그 오늘 너무 좋았어요. 역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녁 녹음은 아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저녁 녹음은 없다. 네. 우리 사전엔 저녁 없어. 녹음은 없다. 네. 1533-2012님 H마트에서 울다 후기인데요. 저는 엉엉 울까봐 읽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책 대신 하려고 해요. 이서살 최고. 저도 생각 못했는데 제 친구가 비슷하게 엄마를 잃은 거예요. 암으로. 그래서 이 책을 들출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책이구나. 다시 한번. 마지막 댓글도 대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스푸키님. 안녕 커뮤니티 후기인데요. 역시 믿고 듣는 리온픽 데이. 감사해요. 이런 리뷰 있었나요? 이번 리온픽 데이 리뷰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네가 없어서야. 아 정말 좋다고 옆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녕 커뮤니티 너무 좋았습니다. 작가님의 통찰력과 디테일에 계속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심파에 빠지지 않게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소개해 주셨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도 좀 생각나고요. 암튼 여운이 오래가는 책이에요. 이서살 덕분에 이렇게 또 최애 작가가 추가되네요. 저는 근데 그 안녕 커뮤니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허물어져가는 곳에 살고 계시는 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재벌같이 부자인데 그 좀 뻔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별로다. 우리도 그 부분을 살짝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뒷얘기가 뭐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약간 거기서 좀 흥미를 좀 잃고 거기서 좀 덮은 것 같아요. 그랬어? 끝까지 안 읽으셨어요? 그건 안 읽었어. 반전이다. 그 아줌마가 재벌이길래 뭐 이렇게 회장님 같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이 이러고 덮어. 역시 저 당당함. 우리에겐 배틀피드의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훌륭한 책 이렇게 또 선정해 주시고 함께 수다 떨어서 행복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